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또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또 문제 생기는 건가 이런 걱정을 또 유발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AI주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오늘 좀 제법 크게 빠졌는데 젠슨 왕의 발언 그리고 백악관 인사의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증시는 이제 매도는 줄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보다 이 수급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요. 어제 이런 가운데 뭐 SK하이닉스, 소부장, 지주사,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뭐 오늘장에서 연속성을 좀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러셀 2000도 제법 빠졌거든요. 그리고 한국 관련 지표들도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오늘 시초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거의 뭐 1% 가까이 이제 하락 출발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죠. 뭐 업종으로 봐도 뭐 대부분 업종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헬스케어 정도만 소폭 올랐고 기술주라든가 또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임의소비재 이런 업종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도 심리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건데 뉴스가 된 거 우선 이제 정치적으로 되게 혼란하잖아요. 셧다운도 되게 길게 이어지고 있고 대법원 심리 이후에 정부 측은 낙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위법으로 판결 날 것 같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 결과적으로는 증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증시가 올라갈 건데 그 과정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미국의 그 고용 데이터들이 안 좋았습니다. 뭐 잠시 후 보여드릴 텐데 세 가지의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셧다운 여파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투자자들에게는 안 그래도 불안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지표는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AI주 관련된 노이즈들, 뭐 젠슨왕의 어떤 발언, 뭐 젠슨왕이 이제 중국 AI가 향후에 미국 경쟁력보다 앞설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AI주에 대한 어떤 AI 기업들에 대한 구제 금융 없어, 뭐 지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또 투자자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불안할 때 이제 연준 인사들은 좀 달래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담을 키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막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지금 S&P 500의 어떤 절반이 사실상 테크 아니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술 업종의 비중은 30% 정도 되는데 기술 업종이 아닌데 기술주의인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기업들까지 합치면 사실상 절반이라서 주식시장 자체가 단일 업종, 단일 테마화돼서 기술주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정책이 너무 세서 지금 버블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버블을 더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반박도 있는데 AI 이제 슈퍼사이클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좋다. 그 금융사들도 아마 AI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을 거다. 자체 인프라를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계속 여기에 집중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법을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빨라. 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는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불안정 상태, 그다음에 고용지표의 악화, AI주 노이즈 이게 이제 시장에 발목을 잡은 하루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한 건 고용 데이터인데 오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그 10월 해고자 수 15만 명 이상 갑자기 이제 그래프로 봐도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카고 연은에서 10월 실업률을 추정해 봤더니 4.36%까지 올라갔더라. 실업률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지금 비농업 일자리 공식적으로 조사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근데 이제 민간 기업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9천 명 이상 줄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했을 거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셧다운 여파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비농업 일자리 감소한 거를 좀 추정해 보니까 정부 부문이 2만 2천 명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문 빼면 플러스였잖아요. 어쨌든 셧다운 때문에 고용 데이터가 일제히 안 좋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 정부 부문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데이터 자체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나온 이제 ADP 민간 고용 가지고 안심했던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다시 걱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뭐 연준 인사들은 뭐 고용 괜찮다라는 발언 계속 합니다. 이번 데이터는 그냥 셧다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서 아직 고용 시장 나쁘진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의 생각을 좀 오늘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면 이건 약간 지연 수치라서 실제 수익률은 다른데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젠슨 황이 그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수습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기술이 우월하고 미국이 승리할 거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구글에서 자체 칩을 수주 이내에 이제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알려졌고 뭐 고객사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또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좀 불안함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오늘 알파벳은 플러스가 나고 그 엔비디아는 빠졌잖아요. 아마 이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오늘 주가가 또 빠졌는데 그 매출의 10%는 사기성 광고다. 그러니까 막 좀 이상한 광고 떠가지고 그거 가지고 버는 거라서 한 160억 달러? 그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통제하게 되면 아마 나중에 실적이 나빠질지도 몰라. 메타가 최근에 계속 고전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뉴스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또 금융주들이 괜찮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향후에 매년 12%씩 이익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테슬라 주가가 약했는데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 1조 달러,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급여 패키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주요 주주들이 반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머스크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안 되면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을 손을 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주총회 앞두고 주가가 빠졌고, 그다음에 캐터필러 주가가 오늘 괜찮았는데 데이터 센터 만들기 위해서는 땅 파고 땅 다지고 해야 되면 캐터필러의 중장비가 사용이 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거 말고 그 백악관에 그 AI, 암호화폐 이런 담당하는 이제 당국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비드 sak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구제 금융은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뭐 막 여기저기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많이 하다가 혹시라도 정부에서 좀 자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어제 이제 오픈 AI 임원이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다. 만약에 5개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아주 강력한 5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실패하면 다른 곳이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그런 기업들 위해서 돈을 쓸 이유는 없어.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오늘 그 AI 관련된 기업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버블론이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실러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재 주가에서 10년 동안의 평균 실질 순이익,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실질 순이익을 나눈 수치인데 이게 30을 넘어가면 고평가, 40 넘어가면 버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버블이다. 이게 사실 지금 시대에도 적합한 데이터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 다 끄집어 내가지고 지금 버블이잖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데이터들도 시장에서는 좀 어필이 됐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시장이 불안할 때 매수하면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들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 그 해방의 날, 그러니까 막 관세 붙고 막 했을 때 고용지표 쇼크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견제, 막 서로 선박에 대한 어떤 비용 올리고 이제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이제 막 싸웠을 때 증시가 또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가 이제 매수 기회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쪽도 일부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는 어제 그 상승하긴 했는데 음봉으로 끝났죠. 100포인트 넘게 올랐다가 이제 상승폭이 축소되는데 이게 너무 변동성이 커요. 이번 주 들어서 매일 고점과 저점 차이가 100포인트 정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변동폭이 너무 크면
이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이야 자금을 더 산다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예 신규 투자가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타기 있는데도 저점 매수는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 지나친 변동성이 특히 윗방향 변동성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지금 필요하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신호가 되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매도를 워낙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게 숫자를 보면 한 주에 2조 매도해도 되게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막 하루에 2조 1천억, 2조 5천억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죠. 다만 이제 조금 나은 건 그 10월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거, 선물 시장에서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 초반에 또 이제 증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좀 선물을 계속 사면서 하락 방향은 더 이상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또 하락 쪽으로 또 베팅을 할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쪽에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풋을 사고 선물을 팔고 이런 불안한 흐름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아서는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투자들이 하도 주식을 팔아서 9월 이후에 순매수한 게 다 지워졌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구간마다 대규모 매도하는 구간이 있긴 했었죠. 있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매도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한국 증시 상승에 따른 비중 조절로 아직까지는 보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는 시그널이 필요하다. 어제 줄긴 했지만 여전히 1조 7천억이면 엄청 판 거잖아요. 이게 좀 확인이 우선은 다른 재료보다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 매매 비중인데, 어제 매수 비중이 좀 올라가긴 했어요. 매수 비중이 올라가긴 했는데 23%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매도 비중이 너무 커요. 매도 비중이 어제 29%.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 비중이 25% 안쪽으로 내려가 줘야 그래야 의미가 있다. 근데 어제 이제 다행인 건 이제 뭐냐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있었어요. 어제 제가 보기에는 일부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것 같은데 매도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1조 6천억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매도 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팔던 애들은 계속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일부 매수가 들어와서 매도를 줄인 효과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 강도가 25%, 매도 비중이 25%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고는 아무리 강한 매수가 들어와도 좀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어제 좀 매수 일부 가동된 건 보이긴 하지만 매도 비중이 축소되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 계속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이틀 연속 음봉. 근데 어쨌든 어제는 좀 하락하긴 했는데, 다만 어제 상승한 업종 수도 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하락했지만 대형주 쪽에서 이제 하락을 해서 그렇지, 어제 플러스난 업종 수도 적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이제 떨어질 때 예전같이 그냥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 업종은 받아내는 투자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시도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가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미 과매도 한참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추가 하락이 나와도 뭐 이렇게 좀 이거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정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오늘 좀 어느 업종이 좀 반응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모든 재료보다 지금은 뭐 어떤 과매도니 뭐니 이거 다 필요 없고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꽉 차서 더 이상 매수할 여력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연기금이 또 유연하게 그걸 또 바꿀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축소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AI주가 부진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플러스가 나긴 했거든요. 근데 뭐 강보합 정도 불과하긴 했는데, 어쨌든 아시아 기술 쪽,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 대만, 일본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이제 기술주들이 그렇게 딸려 움직여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후장, 특히 오후장에서 꼬리를 다는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오늘 제약주와 금융주, 에너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땐 미국에서 강한 업종은 우리 증시에서도 그대로 딸려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초반에 이런 종목군들이 반응하고 오후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살아나고, 이런 구도가 제일 좋죠. 지수도 방어되고, 그다음에 오후장에서는 안 좋았던 종목들이 회복되는 구도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움직인 종목들조차 부진하게 가느냐.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미국 따라가는 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수급이 생기면서 오후장에 그냥 별도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소부장, 그다음에 지주사,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오늘 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탁금이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월말 월초에 나오는 일적인 증가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방향 자체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예탁금 늘어나는 거가 개인들이 매도해서 늘어난 게 있어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예탁금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제 숫자를 좀 보니까 그 고객 예탁금이 저점 대비 23조 원 정도 9월 이후에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한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코스피 팔고 코스닥은 사가지고 한 6조 원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 물론 이제 뭐 신용 관련된 보증금으로 묶여야 되는 돈들 뭐 이런 것들 등등 합치면 실제 예탁금은 또 따로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돈은 들어온 건 맞거든요. 한 17조 원 정도 이론적으로는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속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제 개인들이 물량 받으면서 낙폭을 줄이거나 지수 플러스권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조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준은 저점 대비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90조 원 넘어 일단 85조 원은 단계는 넘어갔고 90조 원 완전히 그러니까 온전한 고객 예탁금이 90조 원 넘어가는 상태가 되면은 동학개미 운동이 시즌 2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한두 업종 정도 올릴 수 있는 자금이라면 지금은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가총액이 워낙 커져서 대형주를 올릴 수는 없지만 코스닥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추이는 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뭐 그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확 들어왔다 확 빠졌다 그런 것도 있어서 며칠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제 제가 막 그 몇 년 이내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한 주식 빵집,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의 성지 빵집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막 댓글이 폭발을 해서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 건 나중에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할 것 같긴 한데 뭐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도 나중에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하기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